네, 최근에 아동학대 사건, 이 창녕 사건이 있었고 천안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온 국민이 분노했던 사건인데 좀 알기 쉽게 제가 한번 브리핑을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9살 여자 어린이가 부모의 학대를 피해 잠옷 차림으로 탈출해 사회적 충격을 안긴 창녕 아동 학대 사건.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9살 소년 감금 사망 사건. 여행용 가방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놀랍게도 두 사건의 가해자는 부모였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매해 늘어나고 점점 잔혹해져 지난 5년간 사망한 아이의 수는 무려 3배나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면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여겨졌던 가정 그리고 가족. 하지만 사회와의 거리가 오히려 위험을 키운 곳도 있었습니다. 가정과 사회가 격리된 동안 아동학대 신고는 13.8%나 늘어났고 사회의 감시를 벗어난 집안에서 아이들은 지독한 폭력 속에 방치됐습니다. 결국 정부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3세 아동 및 취약 연령 아동을 전수조사하는 등 긴급 대책을 마련합니다.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은 즉각적으로 시행하고 하지만 정부의 대책 발표 후에도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 발생하며 대한민국을 충격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왜 아동학대는 매년 늘어만 갈까요? 이 처참한 통계가 감추고 있는 비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근데 가해자 부모를 보면 이 아동학대 사건을 교육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가정 불안, 그리고 가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큰 범죄죠. 맞아요. 표창 소장님께서도 평소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범죄가 아동학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번 사건 어떻게 보세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연쇄살인이라든지 흉악 강력범죄자들을 먼저 만나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이력을 이렇게 되짚어 가다 보면 어린 시절의 아동학대 피해자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네. 그다음에 청소년 범죄자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그들의 88%가 역시 아동학대 피해 경험을 토로하고 있고요. 물론 창녕 사건 피해 어린이처럼 정말 용감하게 스스로가 아동학대 고리를 뚫고 탈출해내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동학대 피해를 입고서도 오히려 사회의 모범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는 그런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아동학대 피해로 인해서 영혼이 상당히 많이 손상당하고 신체적으로도 피해를 입는 아동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데 특히 이 두 사건만큼은 그 수법이 너무 잔혹하고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사용되는 면이라든지 반복되고 상습되는 면들, 가혹한 행위들 정말 충격이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고 어떻게 아이를 상대로 체벌도 아니고 폭력도 감금도 모자라서 죽음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지 참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잔혹한 학대 사건들이 적지 않다고요, 고교정 대표님. 제가 이제 7년간 이 아동학대 사건들을 이제 접하고 어떤 부분은 개입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아이를 대상으로 한 이런 학대가 너무 잔인하고 이게 뭐 전쟁 포로들한테도 이렇게는 안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정말 차마 입에도 담을 수 없을 정도지만 뭐 이렇게 갈비뼈를 24개 중에서 16개가 부러질 때까지 뭐 때린다든가 락스 원액을 퍼붓는다든가 아니면 아이 목에 이제 개목줄을 매가지고 더운 찜통 같은 방 안에 감금을 해놓고 밥을 안 준다든가 이 아이들의 학대당한 그 어떤 정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